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바시가 이렇게 또 저희가 오늘 봄소풍을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세바시 특별 에디션 데니송 교수의 특별 강연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세바시 MC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특별 강연에 오늘 또 주인공이시죠. 우리 데니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일단 우리 데니송 교수님, 우리 오늘 강연 마치신 소감 어떠신지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강연장이 네.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맞아요. 지금 눈들 보시면 반짝반짝반짝. 예. 강연 시작하기 전에 안 이랬는데 맞아요. 갑자기 눈에서 막 광채가 막 나와요. 이분들도 이제 방송을 아는 거죠. 그 로봇 다빈치라는 말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건 누가 어떻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 로봇 다빈치란 말은 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서 네. 그 주말에 나오는 잡지가 있어 워싱턴 포스트 네, 매거진에 커버 스토리로 저의 로봇과 제 얘기가 나온 건데 거기서 그 기자분이 저랑 며칠 동안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 기자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집에도 오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도 보고 뭐 마술하는 것도 보고. 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다 잘 당능하구나. 그래서 다빈치를 붙였을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뭐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저의 열정과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네. 그런 걸 보고 로봇 다빈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오케이. 하는 바람이 있죠. 너무 잘 어울리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오늘 또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가 패널 세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 질문까지 받아보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분들만으로도 사실 특별 강연회가 가능한 분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패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세바시에 정말 2번이나 강의를 하셨던 명강사시고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융합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융합 전문가이자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 그리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겸직 교수이신 정지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데니송 교수님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시고 아까 화면 영상에서도 저희가 로봇보다 더 많이 뵌 분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분 보면서 이분이 혹시 로봇가 아닐까. 그래서 로봇 쓰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로봇. 그죠? 네. 자, 우리 한재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세바시의 스타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혁신 전문가로서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화난 원숭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좀 못 찾으신 것 같고요. 자, 스파크라는 또 책으로서 요즘 또 열심히 강연 활동하고 계시는 퓨처 디자이너스의 우리 송인혁 대표님. 네. 일단 우리 데니송 교수님은 세 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 첫 만남이세요? 뭐 한재건 박사님 빼고 두 분과는 짜장면 집에서 만났어요. 중국집에서 정지훈 박사님하고는 처음 예, 만나고. 뭐 페이스북 같은 요즘에는 뭐 맞아요. 요즘엔 경계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참 만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럼 페이스북에서 두 분은 지금 친구 사이?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친구 신청하셨어요? 아마 제가 먼저 했을걸요? 정지훈 박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바로 친구 신청 딱 해주시던가요? 네. 승낙을?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안. 농담입니다. 우리 송인혁 저자님은 언제? 송인혁 대표는? 사실은 테드 컨퍼런스에서 강연하셨을 때부터 계속 이제 되게 따라다니고 싶어 했었고 또 그 테드엑스 카이스트 할 때 그때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구나. 네. 자, 그럼 오늘 일단 송인혁 대표부터 강연 들으신 소감 한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저는 그 정말 늘 그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까. 앉아 있으면서 듣는 내내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따 여쭤보겠지만 함께 하시던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 좀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옆에 우리 한재건 박사님 지금 몇 년 동안 머리도 지금 머리 스타일도 못 바꿀 정도로 바쁘신 거잖아요. 항상 어떻게 그 머리를 참 유지하시는 것도 되게. 우리 한재건 박사님은 강연 들으신 소감. 옆에서 이런 강연, 그러니까 꿈 이런 강연 들으신 적 있으셨어요?
예, 전 교수님 뵌 지가 한 6년쯤 되는데요. 네. 그때부터 쭉 계속 강연하실 때마다 다녔죠. 같이 다녔죠. 지금 뭐 한 3, 4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번 들을 때마다 매번 가슴을 울리는 게 참 신기한. 저는 레파토리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네. 그런데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거짓말 하시기도 쉽진 않으실 텐데. 진짜 로봇 아니시죠? 아니, 뭐 저도 뭐 아니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로봇 아니냐 뭐 이러고 있어요. 정지훈 박사님은 소감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나 학문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의학도 했고 사회과학 계열도 했고 공학도 했고 그랬는데 그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알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강의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이나 정말 뛰어난 과학자분들 참 많으세요. 네. 참 많으신데 우리 데니송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그 인간적이면서도 열정이 넘치고 거기에 어떤 연구적 성과까지 합쳐진 어떻게 보면 진짜 다빈치 아까 전에 맞아요. 로봇 다빈치란 말이 진짜 실제로 로봇 다빈치가 아니까 다빈치가 로봇으로 갑자기 탄생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짜장면 사드릴게요. 중국집에서 좀 인상 깊으셨나 봐요. 왜 두 분은 처음에 중국집에서 만나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연락이 약속 됐는데. 잡으실 때 중국집을 잡아가지고 제가 먹고 싶어서. 중국. 참 한국의 짜장면이 최고죠. 네. 네. 저 여기 중에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 그렇죠. 제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교수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오늘 패널 토크 이제 세 분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질문석에 지금 벌써 이렇게 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세 분 정도 질문을 좀 먼저 듣고 패널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분부터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신입생으로 재학 중인 박가람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박가람. 자기 소개를 굉장히 3인칭으로 하네요. 네, 어떤 질문 있으신지.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밝은 면과 열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꿈을 이뤄가시면서 가장 많이 힘드셨던 부분, 고생하셨던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셨고 거기서 어떻게 배우시고 성장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물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이나 저 같은 케이스를 볼 적에도 성공한 것만 보고 로봇들도 멋있는 로봇들만 봐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고 실패했고 그런 건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성공한 분 중에 저는 실패하지 않은 성공한 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실패를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대학교 교수가 제일 처음에 돼서 박사학위 끝나자마자 곧장 버지니아 텍의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네. 제일 처음에 교수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research proposal 연구 제안서를 써갖고 research 펀딩을 따와야지 네. 자기 연구실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기 졸업만 해갖고 학생에서 막 났는데 연구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냈는데 떨어지고 아이고. 냈는데 떨어지고. 근데 그 연구 제안서라는 게 뭐 몇 달 만에 쓰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하나만 정말 쓰기 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근데 갑자기 저는 얘기했듯이 7살 때서부터 저의 로봇 공학자의 꿈을 쫓아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로 로봇을 만들고 진짜 기술 개발 그 단계에 왔는데 연구비를 못 받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바로 앞에까지. 근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마 한재관 박사는 모르겠지만 혼자 저기 사무실에서 문 잠그고 밤에 울 때도 있었고 진짜로 많이 절망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럴 때 항상 사람의 은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그 로봇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아마 라스베가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이제 공항에 가는데 이제 공항 버스를 타려고 그랬더니 바로 자리 하나밖에 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았죠. 근데 그 옆에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드신 그 동양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이제 옆에 앉으면 그냥 인사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Hi, my name is 네. Dennis. 그래서 버지니아 텍 교수를 했다고. 근데 관심 있게 딱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로봇 하고 있다고.
되게 이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신나서 얘기했죠. 나는 뭐 이런 로봇 개념도 있고 뭐 다리랑 영화 같아, 영화. 막 아메바 로봇 막 신나서 막 얘기했죠. 근데 보통 그러면 귀찮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진지하게 듣고 질문도 하시는데 야. 그 질문이 그 로봇에서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질문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중구 박사입니다. 미국 과학재단의 로봇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 속으로 어이구 놀랐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잘은 모르지만 그때 저의 그 열정적인 모습 그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메일도 하고 전화하고 제가 같이 찾아뵙기도 하고 해서 저의 멘토가 되셨죠. 그래서 연구 제안서에 관한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 혹은 제 연구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다면은 제가 대학원 때 했던 그 연구 분야 그것만 고집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넓게 생각하고 플렉시블하게 해서 다른 거 하던가 아니면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생물학과랑 같이 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큰 브레이크스루는 뭐였냐면은 이제 연구 제안서를 내면은 그거를 그 선별하는 그 판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NSF 미국 과학재단에서 그 로봇 프로포저를 그 판넬이 있는데 거기에 패널리스트로 오지 않겠냐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귀찮은 거거든요. 저 지금 프로포절 좀 써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프로포절이 억셉트지 않는데 거꾸로 반대쪽에서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으면은 무엇이 되는 거고 무엇이 안 되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 이후서부터는 프로포절 내면은 합격, 내면은 합격, 내면은 합격 쫙 해서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멘토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하고 진솔하게, 진솔하게. 네? 그 따뜻하게 열정을 대해야 돼요. 알아본다는 거죠. 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모르는 분 계시죠? 옆에 계신 분이 미래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버스에서도 만난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그렇죠? 되는 사람 옆에는 또 그런 분들이 꼭 앉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옆에 있는 분이 똑같이 술 취해가지고 막 어디 내려줘. 근데 그게 여주인구 박사님. 네, 지금 항공대 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이런 거 진짜 제가 아까 영화 같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운명과 뭐 기회는 정말 운명처럼 탁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내 열정이 언제나 이렇게 딱 대표져 있으면 그 열정을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꼭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진짜 오늘도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자, 이제 됐죠? 네, 박가람 학생이라고 그랬죠? 네. 예, follow your dreams.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질문 많기 때문에 제가 예, 같은 한양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중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 기술이라는 게 그 양면의 칼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데니스 홍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계시는 이제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도 있을 거지만은 반드시 그 반대의 면도 존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어떤 나쁜 점이 생길지 그리고 그 나쁜 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요. 지금 하신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파이어 로봇, 그 불을 끄는 화재 로봇 보셨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거를 이제 미군 해군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해야 될 그 스펙이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소화기를 갖다가 불에다가 겨냥해서 끌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를 문을 열고 던져서 문을 닫아서 퍽 꺼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로봇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이 우리의 손을 떠나서 미국 해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화기로 불을 겨냥할 수 있으면 총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고 투척형 소화기를 던질 수 있으면 수류탄도 던질 수 수류탄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나이브한, 굉장히 순진한 결론이긴 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망치 있죠, 망치. 못 받는 망치.
못 박는 망치로 누가 사람을 딱 때려서 쳐서 죽였다고 쳐봐요. 어. 그게 망치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아니면은 그걸 망치를 만든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사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저는 로봇은 저에게 있어서 도구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경우에 사용했을 적에는 그거는 결국은 그 로봇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건 문제. 사실 모든 게 뭐 전문가시면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예요. 결국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윤리. 그래서 우리 사실 학교에서 도덕 시간, 뭐 윤리 시간 배우는데 뭐 아무도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윤리의 문제.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한재원 박사도 그랬지만 로봇을 개발하고 배우면서 저희는 꼭 가끔가다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걸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패널 토크 시간에도 이 이슈는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나누죠. 정준 박사님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윤리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히 로봇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연구 윤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윤리학적인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의공학 분야나 의약학 쪽을 갔을 때에도 그쪽도 사실은 네,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게 과거에 어떤 걸로 이제 시작이 되냐면 이제 헬싱키 선언이라고 해서 유명한 20세기 초반에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 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약합니다. 단순히 노약자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몸이 약하진 않죠. 그렇지만 교도관들에 의해서 뭔가 구속이 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교수가 뭔가를 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있단 갑을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되게 많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돈만 벌었으면 됐으니까 아무약이나 상업적으로 다 팔았어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근데 그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그 탈리도마이드라 그래가지고 임신하면은 이렇게 헛구역질하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 막기 위한 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참 좋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약을 팔았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팔다리가 없는 애들이 태어났죠.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입덧은 없앴지만 네, 그 이후에 그렇죠. 다른 부작용들이. 예, 그 사건이 나타나면서 그 뒤에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윤리적인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공학자가 로봇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스토리로 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SF 소설가.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이클 크라이튼 같은 사람이 그 주래식 공원 그 공원을 쓰면서 그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대비책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해서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고 대비를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덜 생기거나 안 생기도록 하는 그것이 과학기술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우리 한재훈 박사님도 로봇 개발을 하시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항상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과 많이 토론을 하죠. 보통 그런 주제 가지고. 음. 근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기술의 해악에 대한 문제는 인문학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법, 제도, 문화, 그리고 또 예절 뭐 이런 식의 우리 사람 간의 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을 기술로 풀려고 하면은 그 새로 나온 기술이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네. 사실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아시죠? 자동차가 굉장히 큰 살인 도구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동차를 가지고 살인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교통법규 또 신호등, 신호체계 그리고 서로 간에 운전할 때 에티켓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쁜 로봇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법과 제도, 네. 문화 이런 인문학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아까도 지금 질문했던 두 친구가 전부 다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기계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위해서라면 로봇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야지만 로봇을 개발하는데 어떤 또 전공자들이나 어떤 학문을 또 좀 관심 있게 기울이면 좋을까요, 정재훈? 사실은 이 분야는 저희가 융합 관련된 거 네.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다 기계공학 전공자들만 많이 뽑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더 빨리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로봇 융합 관련된 쪽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들도 하냐면은 인간하고도 비슷하고 생물적으로도 비슷하니까 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로봇이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사회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로봇의 의미에 대한 뇌과학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같은 걸 준비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로봇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드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쪽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교수님도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당연히.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 연구할 때 물론 그러니까 로봇이 뭐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계, 전자, 전기 뭐 그렇게 다 필요한 것뿐 아니고 요즘은 화학, 물리랑 맞아요. 생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물.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학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또 우리 여기 오신 관객 또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창녕고등학교에 다니는 주정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나 항상 뭐 다음 해가지고 바로 끝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럼프가 오시기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슬럼프. 슬럼프라는 얘기보다 아이디어 얘기했으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는지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 요즘에 특히 융합, 뭐 창의력 그런 뭐 키워드가 많은데 뭐 전문가 또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예. 저는 창의력이라는 게 그 제 로봇을 보시면은 막 입이 쫙 벌어질 정도 와 신기한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인 네. 로봇 공학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 저는 스스로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 좀 할게요. 근데 그 그러니까 교수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창의력을 가리키고 싶은데 저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define도 안 되고 정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의력을 아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또 예, 얘기하는 그뭐 게.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책 보고 배울 수도 아니고. 근데 저는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그걸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씩 한 게 뭐냐면 첫째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네, 서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의력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 연결시키는 거를 오. 힘이래요.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개발한 로봇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스트라이더라는 거 혹시 제가 개발한 거 아세요? 스트라이더. 다리 3개 달린 거. 네, 다리 사실 세 개. 뭐 동영상 보여주면 좋긴 좋은데 다리가 3개 달려서 카메라 산발이처럼 달리는 네, 생긴 네, 로봇가 네. 있어요. 근데 걸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걸어요. 다리가 다리 2개 사이로 스윙해서 가고 다리가 다리 2개에서 스윙해서 가는 새로운 종류의 로봇을 개발한 게 있는데 그 로봇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은 네. 제가 그 대학원생 때 공원에 갔었어요. 공원에 갔는데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 앞에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인 것 같아. 이쁜 네. 꼬마 여자의 머리를 갖다가 닦고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딴 머리는 봤는데 닦는 프로세스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머리 이렇게 세 가닥 묶어서 맞아요. 세개 나오잖아요. 사이러스 넣고 술 넣고 하는데 막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로봇에 관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노트북을 꼭 갖고 다녀요. 연필하고 스케치라는 걸 좋아하고 메모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서 그 시퀀스를 갖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서 노트북은 공책을 얘기하신 거죠? 네, 그 노트북이 아니고. 네, 그 노트북. 그걸 적었죠. 아니 굳이 노트북이 있는데 그걸 연필로 쓰신다는 게 좀 공책에다가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네, 아이디어 바로 네, 적으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뭐 커피숍에서 줄 기다리다도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노트를 하고. 그럼 주변 관찰을 참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와. 이제 미군 해군에서 새로운 종류의 걷는 로봇을 개발하는 제안서를 내십시오 해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다가 그 책을 네, 네. 공책을 갖다가 쓱 보다가 그 머리 닦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머리카락이 다발들이 다리로 보이면서 움직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 꼬여요. 그렇죠. 근데 몸이 180도씩 돌아가면은 다리가 꼬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스트라이더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두 네. 다리 밑으로 이게 돌아서 다른 우아하게 아주 이렇게 멋있는 로봇가 있죠. 야. 그래서 또 하나 또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소녀의 머리 따던 장면에서 지금 로봇 다리의 움직임에 예, 연결된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예. 오케이. 그리고 그 찰리라는 로봇의 네. 찰리 투버의 그 전에 로봇은 한정원 박사가 설계한 로봇인데 처음에 개념의 물음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찰리를 개발하기 한 2, 3년 전에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갔었어요. 네. 전 박물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뮤지엄 가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서 그 옛날에 선사 시대에 지금은 멸종한 어떤 사슴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 구조가 이중 구조로 돼 있는 스케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신기하다 해서 사진을 찍었죠. 근데 나중에 찰리를 개발하는데 요 무릎에 그러니까 레인지 오브 모션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보다가 거기서 아이들 선사 시대에 있던 그 무릎이 이렇게 됐네. 그거를 갖다 연결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중 사절 기구 구조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하는 습관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에 딱 맞지만 만약에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면 예전부터 적어왔던 노트북을 다 한 번씩 이렇게 아니 그거는 항상 하는 거고 매일 슬럼프가 하죠. 있으면은 나가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세요. 미술관을 가세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항상 만나는 친구들 말고 그러니까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편해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가세요. 기차 여행을 가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면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음식 그리고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슬럼프가 나오면 여행을 가십시오. 네, 한번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막 소녀가 머리 따고 있는 것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여기서 활용하셨으니까. 네. 자, 약간, 이제 약간 좀 과학적으로 좀 보충을 해드리면은 우리 뇌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거든요. 신경 세포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굉장히 우리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이 됩니다. 창의력 트레이닝이 분명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들 왼쪽 오른쪽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날 때부터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많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짓는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뇌가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한번 흐르고 나면은 그게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쫙 지나가가지고 스위치가 한번 연결이 되면 우리 뇌 구조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더 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하면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은 그 길만 가요. 그 길만 맞아요. 가고 딴 데로 못 가요. 네. 딴 데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렌디피티라고 그러죠. 엉뚱한 걸 만나서 갑자기 막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길을 못 가거든요. 그럼 그런 길을 못 가게 하는 걸 가게 해주려면 조금 다양한 자극, 자극, 엉뚱한 거, 낯선 자꾸 환경. 낯선 거, 어.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하고의 대화, 맞아.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려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학습법인데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몸으로 다 체득하신 거죠. 이제 모든 게 그게 말이 되네요. 이제 진짜로, 본인의 삶에 네. 대한 해석이 오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짜장면 매일 맨날 이거 사드릴게요. 적고 있는 건지 난 몰랐는데 이거 오늘 드디어 아셨네. 야, 그리고 또 우리 정지훈 박사님이 스위치 얘기하는 순간 스위치를 키시네요. 우리 한재원 박사님, 와 이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관객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도.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너는 천재지. 천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이게 속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시는 건 처음. 그러니까 이게 본 모습이라니까. 아까 뭐 제가 30번 이상 강연 들었는데 항상 내 가슴을 울리고요. 근데 사실 주변에 천재가 한 명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되게 괴로워요. 저 진짜 궁금한 게 교수님 늘 연구소에서 퇴근하시는 시간이 아침 4시거든요. 새벽 4시. 네, 아침 4시거든요. 근데 그 아침 4시인데 퇴근하셨는데도 제가 뭐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바로 또 새벽에 답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정말 어떻게 저런 열정적이지 싶은 생각도 들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다른 학생들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큰일 났네,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아니. 아니, 있는 데에서 당해야 다시는 그러지 못해요. 저도 뭐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떠나셨으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여기 암살용 로봇은 아니죠? 그래서 오케이. 제가 제 마음을 얘에다가 심어줬어요. 네. 데니스 박사님, 제 엉덩이 좀 그만 차세요. 제발 그만 좀 자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얘 축구를 보통 시키는데 네. 홍 교수님이 얘를 실험한다고 계속 차버리거든요. 너무 차고 이렇게 툭툭 넘어뜨리시는데 아, 그래갖고 이제 그만 좀 차세요. 네, 그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네, 한번 좀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지금 우리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네요. 다윈 지금 노란색 공. 너무 아니 로봇가 이렇게 귀엽죠? 와, 저 고개 따라가는 거 봐요. 아니 정말 우리 애기들이 엄마 아빠 얼굴 찾아다니는 것처럼. 와, 이제 노란 공 아우, 저 어쩌다 맞은 거야 지금. 자 왔고, 관중도 한번 쳐다보고. 어디 간 거야? 노란 거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찾았다. 자, 슛, 과연 슛.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잠깐만요. 또 차요, 또 차. 그만 좀 차세요. 저 그만 좀 차세요. 한 번만 더 차봐 아주 그냥. 네. 또 가서 빵. 야. 사실 네. 이렇게 남의 얘기라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고 너는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을 맞아. 하지. 나는 그런 생각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 난 못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까 찰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한 그림을 한 장 떡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뭐 사냥이랑 뭐 어디서 봤다고 뭐 아이폰에다 뭐 사진 찍은 거 보여주시고 뭐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뭐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학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신나서 칠판에 쓰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처음에는 헛소리라 하고 있다가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야 대단하다. 나는 저런 거 어떻게 하지? 역시 교수님은 다른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좌절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죠. 저는 이렇게 밑에 이제 큰 그림을 교수님 잡아주시면 제가 작은 그림을 쫙 그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또 돼요. 잘 돼요. 야 이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돼. 네,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아니, 것 아니, 같은데? 물론 큰 이제 그림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은 제가 다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게 또 해석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갖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천재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보통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 저건 천재니까 할 수 있고 나는 못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수님은 교수님이 잘하는 분야가 있었던 것뿐이고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이 만든 거 보고 야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이 잘하신 건데 저보고 잘했대요.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못한 부분을 제가 또 한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걸 과소평가를 했던 거고. 원래 교수님 저 칭찬 아무 때나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까 강연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는 진짜 칭찬을 잘하는 하시는 분야.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는 자기가 천재거든요. 오케이. 단지 다른 분야 다른 사람이 했던 성공담을 보고 야 천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어느 가슴 한 구석엔 천재적인 분야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재건 박사님 보시기에 야 데니스원 교수님도 이럴 땐 정말 천재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못하는구나.
안녕히 어떤 계세요. 거 있을까요? 아니, 남의 말을 주로 안 들으시려고 하는군요. 야, 이건 정말, 야, 이럴 땐 정말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천재나 이렇게 좀 잘난 사람 보면 저 사람 사람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거 보면 좀 흠이나 좀 뭐 실수하는 거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네. 24시간이라 그러면 23시간 30초는 편하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나머지 30초가 딱 빛을 발하는 것 뿐이죠. 와.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그 저희 대학원 다닐 때 네. 연구실에 딱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비지트를 해갖고 오면은 교수님을 못 찾으세요. 근데 홍 교수님 방 맞죠? 여기 홍 교수님 어디서 여기 앉아 있는데 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평범한 행동 아닌가? 난 자기는 학생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 왜냐면은 슬리퍼 차림에 반바지 입고 그냥 책상에 너블러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수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미국도 맞아요. 어느 정도 좀 권위적인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교수님은 그냥 평상시에 대하시면 그냥 인간이세요. 그냥 형 같고 전혀 권위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이죠. 그럼 교수님 스스로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이건 난 못한다. 못하는 거 많죠. 어. 첫째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숨쉬기 운동. 어. 그거밖에 안 해요. 숨만 잘 쉬시는군요. 공으로 하는 거 잘하는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세그웨이 있죠 이게 서서 타는 거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강의 시간에 그거 타고서 내 귀찮아서 그거 타고서 강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걷는 것도 싫어하고 하이킹도 싫어하고 등산도 싫어하고 공놀이하는 거 싫어하고 스포츠는 빵점. 로봇 개발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편하려고 만드는 거구나. 자기 하기 싫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다 가끔 저 쓰러지잖아요. 그 페이스북 보면은 지난번에도? 갑자기 기절했음 그러면 이틀 동안 병원에 실려가고. 그게 잠 안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고 하죠?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웃긴 얘기는 하지만 몸이 안 따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 제 열정은 막 하고 싶고 지금 막 야, 힘들는데.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갖고 연구실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고 싶고 하루가 24시간 누구나 24시간이잖아요. 저만 맞아요. 막 30시간이 아니고 근데 그 24시간을 갖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 잠 얘기가 나서 한 얘기인데 저는 하루에 4시간 자요. 그 평균 주말 빼고. 근데 그 4시간이라는 게 잘못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잠 졸린데 참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전 그냥 버릇이 하루에 4시간 자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하루 일상생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저녁 때 5시 반에서 6시쯤 네? 이게 오피스 나와서 집으로 가요. 네. 집으로 가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요리사기 때문에 제가 저녁 맨날 쿡하고 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에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갖다가 9시 정도에 와이프랑 같이 잠자리 들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잠이 들면 저는 다시 연구소로 나와요. 근데 그게 몰래 나오는 건 아니고 미리 허락을 받아 뭐 자니까 상관 안 하죠. 네.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연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잠이 들고 아침 뭐 7시나 8시에 같이 와이프랑 일어나서 학교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끝이 아니고 밤에는 4시간을 자는데 네. 점심 먹고 낮잠 15분을 꼭 자야 돼요. 그거 안 자면 오후 내내 꽝.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피스 문 딱 걸어 잠그고 촥 하면 이게 잘 수 있게 딱 되거든요. 네, 눈을 감자마자 그러다가 딱 일어나면은 깨면은 알람 시계도 필요 없어요. 딱 15분에서 20분. 그러면 완전히 에너지 리차지 돼갖고 오후에 또 열심히 일하고. 데니스 송이 바뀌는 시간 15분. 그렇게 대바시. 근데 진짜로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진짜로 잠 졸 때 자야 돼요. 그거 맞아요? 잘 적에 그 낮에 배운 것들이 뉴런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던 그 당연히 맞고요. 사람마다 그 패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밤잠 맞고 어떤 사람은 아침밤 맞고 그러니까 언제 누구 보고 자라고 명령하시면 안 돼요. 졸릴 땐 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연구실 밤에 이제 나가시잖아요. 그때 그냥 혼자 나가세요? 아니면 조교들이랑 다 부르세요? 아니요. 참고로 진짜로 제가 확실해야 될 거는 틀리면 얘기하세요. 네. 졸업했으니까 you can say whatever you want. 우리 랩에 진짜로 주말이든 주중이든 2, 3시 새벽이든 낮이든 항상 오면 학생들이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은 절대로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한재권 박사도 그랬기를 원했지만 진짜로 즐겨서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이에요. 저같이. 저는 학생을 뽑을 때 아무리 똑똑하다고 뽑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같은 학생을 뽑아요. 저같이 열정이 있고 진짜로 로봇을 개발하는데 미션이 있는, 즐거워서 하는 사람만 뽑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즐겨서 일해야지 프로덕티비도 올라가고 맞아. 정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면 항상 학생들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또 미끼로 하는 게 있어요. 미끼? 네. 네. 우리 랩 로멜라는 재미가 미끼인 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공짜 음식. 그래서 공짜 음식. 네, 미국에는 바나나 우유가 없어요. 알아요? 바나나 우유. 근데 이제 우리 랩에 오면 냉장고에 오면 바나나 우유 공짜로 쫙 있고, 이야. 그다음에 바카스디 쫙 있고, 바카스디. 사발면 공짜로 쫙 있고, 어머. 그리고 미국엔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인스턴트 다방 커피 따서 그럼, 하는 거, 커피 믹스. 끓으면 커피 믹스 하고 고급 에스프레소 1, 2커피 머신도 다 있고.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이니까 배고프잖아요. 집에 없으니까 랩으로 와요. 출출하면 사발면 먹다가 앉아서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로봇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칠판에서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스파크가 터지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러더니 아이디어 있다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밤에 12시에 올 때 가끔마다 피자 한 6판 사들고 와요. 어머나. 그러면 모르는 줄 알았죠? 다 알아요. 학생들이 서로 이게 막 문자 보내면서, 야 데니슨 교수님 오셨냐? 아직 안 왔어. 그래 피자 사오셨겠네?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 갈게. 그럼 와요. 피자 먹으러 오는구나. 피자 먹으러. 네, 그런 식으로 미끼도 있어요 사실. 미끼도. 네, 하지만 절대로 학생들 보고 늦게까지 일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데니스 네. 한 박사님 씁쓸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저도 그 미끼에 너무 많이 낚여갖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막 잠결에 나 일어나가지고 피자를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보세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지금 앞으로 한국의 로봇계를 맞습니다. 이끌어갈 한 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또 이 마술도 지금 마술사신데 여기서 또 그냥 마술 그냥 얘기만 듣긴 좀 뭐한데 마술 뭐 하나 좀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요? 지금. 여기서? 예. 뭐 준비한 거 없는데. 뭐 도구는 여기 저기 도구 있다는데? 그래요? 네. 오케이. 또 그러면은 티슈가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 그럴까요? 네. 오케이. 그거 할게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저기 마술을 이제 마술이니까. 네, 마술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가르쳐줘요. 강의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간단한 마술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지. 자, 여러분 이런 마술 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이런 마술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술사가 신문지를 갖다가 쫙쫙쫙 찢은 다음에 이렇게 쫙 하면 하나로 이렇게 다시 되는 그런 마술 보셨죠?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론 이게 찢어진 이거 휴지로 할게요. 찢어진 휴지를 하나로 이렇게 붙일 수도 없죠.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술사들은 트릭을 써요. 2개를 써요. 그래서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하나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갖고 손에다 이렇게 숨겨요. 이걸 파밍이에요. 파밍.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 휴지 한 장 있죠? 자, 휴지를 갖다가 찢어. 막 찢습니다. 막 찢더라고. 막 찢어요. 마음 놓고 찢어. 여러분 이렇게 막 볼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죠. 드는 데서 이렇게 들어요. 자, 이제 principle of misdir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할 적에 자, 지금부터 주머니에서 제가 마술의 가루를 뽑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네. 눈으로 여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도 여기를 안 봐요. 진짜로.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안 봐요. 시선을 여기로 뺏는 거나. 이렇게 할 적에 요 2개를 갖다가 이건 찢어진 거 이건 그 원래 있던 거죠. 2개를 바꿔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니 보이는 데서 바꿔치기래도 여기를 본다고요? guarantee. 아무도 못 봐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긴장감 pause. 다가 그런 다음에 진짜. 천천히 갔다가 피면은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는 마술인데 항상 이걸 하면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안 돼요. 보면 이거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항상 마술하면 그래요. 저 손에 있는 거 좀 뭐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마늘에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이거요. 마늘 들키면은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마술 가루를 뿌린 다음에 pause. 했다가 똑같이 걸리면 뿌려서 그냥 똑같이 하세요.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그럼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런 마술을 보여줄 이게-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옆에서 당했어 지금.
오. 좋네요. 다음번에 네. 세발시 할 때 오. 마술쇼 한번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야, 마술쇼 한번. 잘한다. 뭐지? 자, 우리 이제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자, 순회초등학교 4학년 김준선인데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신 로봇이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만들 계획이는 로봇. 사실 저는 앞으로 한참 미래를 생각하고 뭐 만들진 않는데 있긴 있어요. 지금 제 모든 정열과 열정과 시간은 모두 지금 저의 라이프타임 미션인,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토르 재난 구조형 로봇의 모든 거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신체 장애자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쓸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그 아주 인기 있는 요리 프로에 저랑 로봇이랑 같이 나가던 그거 사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리를 같이 엮어서. 사람들한테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리하는 뭐 거. 먹는 거니까 요리하는 네, 거 봐요. 네, 네. 그래서 만일에 모든 사람이 내가 셰프고 로봇가 수 셰프고 같이 요리하면서 맞아. 그런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 구조형 로봇 프로젝트 끝나면은 사람들 노약자나 신체 장애자들이나 일상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야, 네. 고맙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네,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선물로 선물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 이 티셔츠는 저희 랩 로멜라 티셔츠인데요. 이게 그냥 티셔츠가 아니고 저희가 특히 미국에서 유명한데 네. 거기 화면을 딱 막고 있으면 안 돼. 그 뉴욕이나 뭐 LA나 시카고 같은데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크죠? 이거 맞을 때쯤이면 아마 앞으로 뭐 되고 싶으세요? 발명가. 이거 맞을 때쯤 되면은 훌륭한 발명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로멜라 티셔츠 하나 드릴게요. 와. 자, 이제 오늘 특별 강연의 저희 패널 토크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신 질문까지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 세 분도 한번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우리 송인혁 대표께서.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신 게 데니슨 교수님 정말 뭐 천재 과학자, 소위 좀 재수 없는 타입의 천재 과학자라는 생각보다 정말 꿈을 쫓아가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정말 오늘 또다시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재건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운 좋게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도 해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이 너무 암기 위주고 창의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교육의 그 한국 교육의 단점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깨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보다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재건 박사님이 우리 로보컵 있잖아요. 로보컵 이제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그 루비통 컵 갖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선두주자로 또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훈 박사님도. 네, 저는 오늘 로봇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 후반부에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또 네. 하셨었잖아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꿈만 꿔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마 생략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패를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계속 석세스를 시켜나가세요. 컴플리트를 시켜나가면 그게 나의 성공 가도를 계속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를 하고 일주일 뒤에는 뭐를 하고 한 달 뒤에는 뭐를 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자기 거를 세워가지고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면서 쟁취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꿈꿨던 일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오늘 뒤에 해주신 강연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너무 후반 패널에 로봇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꿈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석 박사님도 끝으로 한 말씀. 저는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네. 여러분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요. 친구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고 꿈을 쫓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무대는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된 무대일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꿔가시는 꿈이 오늘 조금 더 성장했을 거라고 좀 믿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세바시 특별 에디션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리 저희도 새롭게 또 꿈꾸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